자, 반갑습니다. 자, 글프로 TV를 운영하고 있는 황성근입니다. 자, 글쓰기와 관련돼서 한 일가견이 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대해서 꼼꼼히 전달할 테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좋은 글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글쓰기란 무엇인지를 아세요?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뭔지 아세요? 자, 대개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흔히 뭐냐면 내 생각을 문자로 적는 거다.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글자로 적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이나 의견을 문자로 전달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쓰기를 인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사전적으로도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사실 따위를 글로서 표현하는 일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자, 글쓰기가 맞죠. 자, 그런데 글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 더 여러분들 글쓰기 자체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글쓰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아까 맞는 말이지만 일단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일단은 글쓰기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과연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글쓰기를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글쓰기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딱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글쓰기는 인간의 언어 활동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인간의 언어 활동이라고 그러면 일단 듣기, 읽기, 그다음에 말하기, 쓰기 있죠. 네 가지 언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언어 활동이 뭐냐면 듣기, 그다음에 말하기, 그다음에 읽기, 쓰기죠. 자, 그러면 읽기하고 쓰기는 문자를 지금 알아야 되고 듣기하고 말하기는 문자를 알지 못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 습득 과정이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글쓰기하고 말하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글쓰기 할 때도 뭐냐 말하기도 마찬가지지만 글구성이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글쓰기하고 말하기는 글구성이라든가 콘텐츠 잡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단 차이점이 있다면 말하기는 뭐냐면 구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글쓰기는 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자, 그리고 의사소통,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말하기는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글쓰기하고 말하기가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자, 이 질문이 상당히 애매하죠. 근데 자, 다시 할게요. 글쓰기와 말하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체계성을 띠나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명확한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말하기보다는 글쓰기가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성을 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소통론 쪽에서 보면 말하기는 뭐냐 하면 청자와 하자가 동일한 공간에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할 때 우리가 동일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화자가 메시지를 조금 불명하게 전달해도 청자는 뭐냐 하면 그걸 갖다가 피드백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글쓰기는 뭐냐 하면 독자하고 필자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말하기보다 더 체계적이고 논리성을 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단은 표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성이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의사소통 행위라는 얘기예요. 자,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수용자가 예를 들어 A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수용자가 A로 수용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B 또는 C로 수용하면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글쓰기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 썼을 때 메시지 수용자는 그대로 명료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해 없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면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뭔가.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시작해야 돼요. 자, 가끔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글쓰기 하면 문학글이라든가 비문학글 이렇게 크게 이제 범주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글쓰기라 그러면 문학글을 많이 염두에 두거든요. 근데 문학글하고 비문학글은 많이 달라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용, 그러니까 문학글이 아닌 비문학글을 쓸 때 이때는 뭐냐면 의사소통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내가 만약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수용자가 그 메시지를 명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사고의 세 번째인데 사고의 논리적인 표현인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내용을 전개할 때 인간의 사고 논리를 따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해는 뭐냐면 동쪽에서 떠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지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고 논리예요.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자, 우리가 뭐냐면 성장하면서 사고 논리는 상식적으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전개할 때는 그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전개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그 인식을 세 개의 덩어리로 인식하고 있죠. 자,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고 논리를 거슬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뭔가 언급한다고 하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전개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 논리를 따라주면 된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글쓰기는 메시지의 논리적 표현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갖고 가면 글쓰기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 글쓰기를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더 배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적으로 뭐냐 하면 글쓰기가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뭐냐 하면 글쓰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 부분을 전달하겠지만 글쓰기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그다음에 글쓰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면 글쓰기는 쉽게 풀리고 고역이 아니고 재미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이제 얘기한 거 있죠. 세 가지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진행하면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원리 있잖아요. 글쓰기 원리를 알면 더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글쓰기 하면 상당히 좋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사이트 있잖아요. 내가 운영한 사이트인데 imw.kr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글쓰기와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콘텐츠가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필요하면 보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유튜브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유튜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